자, 우선 문제는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테고, 자, 이 문제는 계획을 별도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한 4단계, 3단계 정도 되는데, 그 계획 따라 단계적으로 푸는, 즉 한 번에 풀리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제 이 사각형 모양을 봤을 때는 이거는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도 아닌 굉장히 이상한 사각형인데, 원에 내접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거 가지고 뭔가가 쓰이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른쪽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어쨌든 이해가 쓰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길이가 다 나와 있고, 문제는 그런 것들은 다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삼각형 넓이가 4루트 2라고 되어 있죠. 저 삼각형 넓이는 이거거든요. 이 삼각형 또한 뭐 정삼각형도 직사각형도 그렇다고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 공식을 배운 게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은 어떤 식으로든 밑변과 높이 길이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어떤 두 변의 길이를 구해서, 지금은 뭐 4하고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각을 알아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해주고, 그 끼인 각이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이 방식으로 밖에 못 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일단 1단계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1단계는 저 삼각형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저기로부터 바로 이 각 세타의 사인값을 구하는 거, 이게 1단계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모르는 거, 문제에서 구하는 것부터 표시를 해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선분 AD의 길이죠. 이 길이죠. 편의상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계부터 차근차근 보면 1단계에서 이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우리는 이 각 알고 있는 거고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중간에 과연 뭐가 필요하느냐 생각해 보면 이 세 개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 세 개 가지고는 이 삼각형 안에서 바로 이 길이를 편의상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개를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한 네 개를 보면 이게 정확히 지금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이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잘 보면 y 값을 알면 뭔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ACD에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풀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보면은 2단계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y를 구할 거고요. 일단 y를 구한 다음에는 3단계 이제 관점을 옮겨서 바로 삼각형 ACD에서 x를 구하는, 크게 3단계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인 세타를 안다는 말은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거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 이거 가지고 구할 거예요. 차근차근 1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를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 삼각형 ABC 넓이는 현재 4루트 2라고 나와 있는데, 공식을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그리고 이웃한 각의 끼인 각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분할 거 다 약분하고 정리를 하면 사인 세타는 6분의 4루트이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코사인 세타까지 구하고 마칠게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이 식을 이용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리는 거죠.
얘가 세타일 때 사인 값이 3분의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 여기가 2 루트 2인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1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으로 y를 구하자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 삼각형을 그대로 들고 오면 지금 여기가 세타,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y, 그리고 여기가 3일 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y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말은 y는 루트 19라는 얘기죠. 여기가 루트 19입니다. 그래서 y를 구한 게 이제 2단계 끝났고 그 다음에 3단계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3단계는 삼각형 ACD에서 이제 x를 구할 차례입니다. 무대가 여기로 옮겨가는 거죠. 자, 여기 잘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2x 알고 있는데 2y를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x를 구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들죠. 바로 이 세 개 각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알아야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 잠깐 복습해보면 코사인 법칙은 어떤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그리고 아무거나 각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럼 총 주인공이 4개가 등장하는데 이 4개 중에 적어도 3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모르는 건 얘인데 세 변의 길이 뭐 이 2랑 y는 나와 있지만 각이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아직 우리가 써먹지 않은 얘를 써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원에 이제 내접하는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리면 그때 어떤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항상 마주보는 각이 있죠. 이 마주보는 각은 항상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이 항상 얼마다? 180도다.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180도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원에 내접하는 이 사각형에서 이 각이 세타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건가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ACD에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2, 여기가 y인데 y가 아까 우리가 루트 19라고 구해놨죠. 그리고 여기가 x.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공식을 적어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지금 코사인 법칙 식을 적는 겁니다.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분의 이웃한 두 변의 제곱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죠.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입니다.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가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코사인 그대로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80도 파이만큼 갔다가 예각만큼 음의 방향으로 돌아온 각이기 때문에 4분면이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마이너스가 되네요. 자,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네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아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얘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럼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를 하면 45 마이너스 3x 제곱 따라서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5 이꼴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랑 3이 나오는데 x는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AD의 길이는 3이다. 그래서 문제풀이 길이가 좀 길어서 불편했을 텐데 단계만 명확히 세우면 왜 이렇게 푸는지만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